드디어 다음 주면 아이폰 15가 한국에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재밌는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아이폰인가 애플 주식을 살 것인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폰 살래 아니면 애플 주식 살래입니다. 아이폰 15가 출시되기 전에 갑자기 재밌는 기사가 보여서 가져왔어요. 만약에 아이폰 말고 애플 주식을 샀다면 지금까지의 수익 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이건 재미삼아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아이폰 15에 왜 USB-C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다들 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진짜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럽의 환경 규제 다음 타겟은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외로 굉장히 진성 앱등이지만은 애플 주식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보면은 제가 제일 실패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제목의 컨셉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바로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된 거는 2007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아이폰을 안 사고 해당 시기에 애플의 주식을 샀으면 얼마가 되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기 전에 생각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던 게 2007년입니다. 진짜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썼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아니었고요. 소니 에릭슨 엑스페리아를 썼었는데 지금은 저도 아이폰만 벌써 몇 개째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퍼펙트렉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거는 결과를 보면은 항상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후회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 2007년 최초의 아이폰의 가격이 $499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껴서 그 당시에 이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다면 현재는 약 70배의 수익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벌써 15년째 아이폰이 출시되고 있는데 아이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애플 주식의 수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투자 기간에 따른 차이일 거예요. 한번 가격을 다 더해보니까요.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아이폰 프로 말고 기본형으로 샀다면 $1,734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대략 1,3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반대로 애플 주식의 가격은 지금 현재 143,676달러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폰 말고 애플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14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샀다면 주식이 이었겠는데 역시 첫 제품을 사서 소장했다면 결과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 7월에 한 경매 시장에서 최초의 아이폰 4기가짜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19만 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499달러짜리를 사서 미개봉 신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물론 4기가짜리 모델은 출시되고 2달 만에 단종되어 버린 꽤 희귀한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굳이 A냐 B냐 고르려고 하면은 뭐 할래?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아이폰을 사서 굉장히 오래 쓰고 남은 돈으로 애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마 100점짜리 정답이었을 겁니다. 항상 너무 많은 과소비를 하지 말고요. 최대한 나머지에서 아껴서 그 남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위에서 꽤나 앱등이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폰부터 시작해서요.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전부 최신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쓰고 있고요. 맥북 M2 프로, 애플워치 8, 에어팟 3세대까지 쓰니까 이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를 쓴 걸까요? 저도 이 돈으로 그냥 애플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 돈이면은 정말 애플 주식을 몇 주 샀을까요? 참고로 현재 한 주당 171달러로 대략 20만 원 정도 합니다. 정말 20주 이상 샀을 것 같아요. 애플 주가는 올해 7월에 196달러까지 찍고요. 200달러를 못 넘기고 현재 2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1달러인데 어떤가요? 미국 기준으로 일반 아이폰 15의 가격은 799달러, 15 프로는 999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5 기준으로 핸드폰을 포기하면은 현재 주식을 4.7주를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주식이 더 오르겠지만 사실 저라면 그래도 아이폰을 살 것 같아요. 물론 전 이번에는 건너뛸 생각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령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소문이 나왔다는데 이 소식과 함께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결과를 보면은 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오픈런으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진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처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사실 애플보다 삼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전체 시장의 22%를 삼성이 가지고 있고요. 21%를 애플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영업이익은 삼성이 12%, 애플이 85%로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애초에 이 둘을 합치면 거의 100%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역시 애플이 압도적이에요. 애플 걱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예인 걱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왔던 아이폰이냐 애플 주식이냐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식을 샀으면 돈을 벌었겠지만 아이폰을 샀으니까 전화도 하는 거고요. 맥북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영상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절대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소비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취미생활도 하고요. 적당히 쓰면서 남은 돈으로 그리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재미삼아 봤다면 이번에는 법과 규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에는 처음으로 USB-C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애플은 몇 년 전부터 친환경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USB-C를 도입하는 게 사실 애플이 원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유럽의 핸드폰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USB-C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이폰하고 맥북을 쓰고 있지만 애플의 폐쇄성은 정말로 사악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USB-C 타입의 액세서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가격이 전부 굉장히 사악합니다. 혹시 애플이 환경을 생각해서 자기네 라이트닝 케이블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몇 년 전부터 15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충전기도 안 줬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다행으로 케이블은 C타입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2022년 발표했던 환경 진행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USB-C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아주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신제품 키노트를 발표하면서 왜 USB-C 타입을 도입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나왔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애플이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시작은 유럽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논의가 나왔던 거는 21년입니다. 21년 9월에 발표되었던 유럽연합의 지침 제안서를 보면은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USB-C 말고 다른 타입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부속서에는 앞으로 휴대폰과 기타 무선 장치가 유선 충전으로 충전된다면 반드시 USB-C 콘센트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2022년 발표되었던 유럽의 이 지침 디렉티브입니다. 참고로 유럽의 법은 규정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디렉티브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회원국들이 다 지켜야만 하는 법이에요. 21년에 나왔던 제안대로 실제로 이 법을 보면은 부속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포함한 무선 기기들은 USB-C 타입이어야 하며 해당 콘센트는 항상 접근 가능하고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무선 기기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전자제품은 전부 다 해당이 될 테니까 앞으로 다 같이 USB-C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에 KS 표준이 발표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비슷하게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은 한국도 국가 표준을 만들 계획이 있었고요. 이게 작년 11월에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대세를 따라서 USB-C로 통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히 라이트닝 케이블을 안 썼으니까 어려울 거는 없었겠고요. 이렇게 유럽에서 뭔가 규제가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나왔던 USB-C 관련 규제는 오직 애플에만 해당이 됩니다. 삼성은 예전부터 C타입을 썼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서는 딱히 뉴스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삼성에도 영향이 있는 규제들이 왕창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 발표되었던 배터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배터리에 탈부착을 쉽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이번에 아이폰 15의 발표를 보셨다면은 이 부분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딱 한 문장이 나왔는데 키노트의 59분쯤을 보시면 후면 유리를 쉽게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고요. 전부 유럽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이폰이냐 애플 주식이냐를 얘기하려다가 USB-C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폰 15 판매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한번 재미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USB 타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런 짤방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는 최소 10년 동안은 케이블이 다른 걸 사야 될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애플 주식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가끔 사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아끼는 편이지만 가끔은 나를 위한 소비도 한 번씩 하면서 투자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다음 주 아이폰 쇼핑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